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모선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를 왜 한 장으로 정리했냐면 이거는 단독으로 10점짜리로 나오든가 아니면 뭐 변압기 원리 및 변압기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변압기 결선 방법 및 변압기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단독으로 10점짜리로 나오든가 아니면 어떤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와 덧붙여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한 장으로 정리했고 어떤 서브노트에 붙어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 장으로 정리했고 이 문제의 출처는 그 의제 그 정영규 원장님 그 핸드북에 보시면 그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책을 정독하시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한 장으로만 정리해 놓으시고 변압기 용량 산정식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뒤에다 갖다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감기를 조금 걸렸는데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 장으로 정리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있는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한 장으로만 정리해 놨습니다. 한 장으로만 정리해 놨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독으로 10점짜리로 나오던가 아니면 변압기 결선 방식 및 변압기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변압기 용량 산정 및 변압기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수전 방식 및 변압기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에는 여러분 스타일대로 정리하시지만 저는 이걸 한 장으로 정리해놔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와 이 문제를 조합해서 답안지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반에서 제가 학원 다닐 때 연구반에서 수업할 때도 교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질문하셨던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의 출처는 의제 정영규 원장님 그 기술계산 핸드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보호 개전 책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좀 안 보셔도 여러분들이 막 한 58점, 59점 정도 되시면 뭐 그런 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읽어본다, 뭐 독서한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는 건 좋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책들의 깊이 있는 책들을 이렇게 독파하시려고 덤벼들다 보면 제가 볼 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술사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 알아도 끝내야 된다 하면 그 정도에서 끝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좀 더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오진택 기술사, 여러분들 유명한 오진택 기술사 많이들 아셨고 그분 합격수기 읽어보면 자기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 위주로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달달 외웠다고 그랬고, 오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 합격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몇 주씩 그 붙잡고 있고, 뭐 왠지 그렇게 공부해야만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어떤 학문적으로 독파를 해야만 기술사 공부의 뭐 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기술사를 빨리 합격하시고 그렇게 공부에 뜻이 있다면 그 박사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 기술사 공부를 다시 타 분야를 시작한다면 그냥 어떤 부분은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그냥 암기해서 답안지에 갖다 붙여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거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를 다 이해하려고 들면 정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틀린데 아무튼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선 보호 개점 방식은 문제가 붙여서 나오거나 단독으로 10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에 붙여져 있던 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오는 서브노트에 붙여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모선 보호 개점 방식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단독으로 10점짜리로 나왔다면 1. 개요 모선이란 해서 모선의 정의를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모선 보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요에서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모선 보호 개점 방식, 이게 변압기로 여기 보시면 이게 변압기로 써져 있는데 이게 변압기로 문제가 많이 붙여져 나와서 이 서브를 변압기 부분으로 보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어떤 결선 방식 다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붙여져 나온 건데 이제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선 보호 방식에는 전류 차동 방식, 전압 차동 방식, 위상 비교 방식, 방향 비교 방식이 있으며 모선 구성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보호 개선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단독으로 10점짜리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개요 쓰고, 개요는 3줄 이상 안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선이란 뭐뭐뭐다 정의를 써주고, 모선 보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개요에 써봄으로써 자기가 암기했던 것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연상해서 다시 쓰는 것도 기술사 답안지의 하나에 쓰는 요령입니다. 개요에서 내가 무엇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간략하게 이렇게 씀으로써 머릿속에 다시 한번 연상이 되는 거고, 그 연상된 거 갖고 답안지를 쓰는 방법도 기술사 공부 답안지 시험 보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류 차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류비, 리압, 위방, 저도 이렇게 두 문자로 해서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요. 저는 합격할 때 되니까 이런 두 문자 같은 거 별로 생각 안 나고 그냥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정말 서브노트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어느 쯤에 있었는데 그 머릿속에서 서브노트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사진 찍듯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는 또 암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두 문자로 써서 암기를 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류 차동 방식입니다. 모선 보호 방식은 보호할 모선 변류기 2차 측을 병렬로 결선하여 과전류 개전기를 결선하여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락 사고가 나면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 차 전류만큼, 그러니까 보호할 모선에 평형하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죠. 여기서 지락 사고가 나면 그 차 전류만큼 이 흘러서 그 비율만큼 해서 그래서 동작한다. 전류 차동, 전류의 그 차만큼, 원래 흘러야 되는 전류가 100인데 똑같이 흘러야 되는 전류가 100인데 어떤 데는 100이고 어떤 데는 뭐 190 막 이렇게 전류가 차가 되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전류 차동 방식이. 이거는 또 변압기의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랑 또 같은 원리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선 외부 사고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모선에서 우리가 보호할 부분에 대해서 동작하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가까이 그렸지만 이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순환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내부에 그 순환전류, 검출하는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하다 보니까 바로 위에 모선, 여기 위에 사고 나면 당연히 차단되고 해야죠. 근데 이거는 답안지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할 회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정상적으로 순환해서 여기에 정상적인 값이 입력되기 때문에 부동작한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서브노트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 내용을 전류 차동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제 비율 차동 방식. 이거는 그 변압기 비율 차동 개전 방식도 25점짜리로 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원리입니다. 비율차동 방식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답안지를 쓰는 요령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쓰다 보면. 근데 이거는 키워드 설명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또 10점짜리나 25점짜리로 3페이지로 맞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여기다 글 쓰고 여기다 그림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처럼 위에서 풀어 설명해 주고 밑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겠다는 이 공간을 계산해 놓는 게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쁘게 서브노트 보이시겠다고 하면 여기다 뭐 그림 그리고 여기다 글 쓰고 막 요런 배치 같은 거 신경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59점으로 1점 차로 떨어진 분들이나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부분이지, 여러분들은 비율차동 개점 방식이 무엇이다 하면 비율차동 개점 방식에 대해서 쭉 써주고 뭐가 있다 쭉 써주고 요 그림을 밑에 그려 넣으시고 조금 답안지 양이 늘어나셔도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답안지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부분이라면 최소 55점, 57, 8점 되시는 분들이 걱정해야 되시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내 언어로 내 서버를 만든다고 막 이쁘게 오밀조밀하게 하고 막 뭐 색깔 펜으로 칠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다라는 뜻은 그렇게 주위 동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류 검출에 비율차동 계정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전류 검출에 이 CT에 요 비율차동 계정기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평형 전류 I1, I2, I3가 전류가 흐르는데 평형하게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원했던 설정값 오차보다 넘어가면 동작해라.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모선 보호할 때 비율차동 개점 방식입니다. 이 억제 코일 RC는 CT4화에 의한 오동작 방지 회로를 이제 구성한다. 그게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CT에 대한 어떤 뭐 오동작이나 뭐 CT4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상 전류가 흐르지만 그런 영향으로 의해서 좀 과전류가 흘렀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억제해라. 정확하게 사고 났을 때에 우리가 이 설정된 오차를 벗어날 때만 동작해라. 왜냐하면 그게 사고 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말은 미세한 전류로 동작하면 미세한 전류 오차로, 물론 오차 범위도 설정해 놓지만 그 오차 범위보다 1%, 2% 넘어갔다고 해서 막 동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파워퓨즈 설명드릴 때도 뭐 조그만 지락이나 단락사고 때문에 파워퓨즈가 용단돼서 떨어진다면 퓨즈 링크가 개방되는 거를 떨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 정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마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니어 커플러 방식입니다. CT4화 방지를 위해 리니어 커플러 방식은 이 CT를 공심 CT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어떠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이 프로젝트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CT4화 방지를 위해 공심 CT를 사용하여 과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공심 CT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갖고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형이 흐르든가 어떤 설정값이 된 대로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오차가 나거나 어느 한 부분에서 과전류가 흐르면 검출하여 차단한다. 내부 사고 시에는 이 내부 사고 시에는 단락 과전류를 검출하여 OCR을 동작한다. 이 내부 사고 시에는 사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걸 검출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선 보호 방식은 결국에 모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설정값보다 높은 차이가 있다면 검출하여 과전류 개전기를 동작해서 차단기를 트립시켜서 사고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압차동 개전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압의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모선이 있는데 이 CT를 걸고 이 전압차동 개전 회로만 적용해서 좀 더 이렇게 전류가 아닌 이런 전압 이런 부분으로 검출해서 차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드리면 오동작 문제를 차동기의 개전기 저항 R을 변류기가 포화했을 때 그 회로 저항보다 크게 하여 개전기로 유입되는 전류를 동작전류 이하로 제한하여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거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건데 과전류 리니어 커플이나 비율 차동기 개전 방식의 그런 오동작들이 발생하니 이거는 이제 전압 차를 이용해서 검출하기는 하는데 오동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동 개전기의 저항을 이 변류기가 포화했을 때 그 회로 저항보다 크게 해서 개전기를, 그러니까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낮은 대로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는 전류를 동작 전류 이하로, 어떤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돼야 되는데 그런 CT4하나 이런 외부적인 사고로 동작되면 안 되니까 그 차동 개전기 저항을 변류기가 포화했을 때 저항보다 크게 해서 이제 오동작을 방지하겠다. 그 회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자 전압이 이 개전기에 인가돼서 그 전압을 검출해서 이게 동작되는 것으로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핸드북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제가 공부해서 그 중요하다는 그 키포인트만 적어서 서브 노트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는 1. 전류 차동 개전 방식, 비율 차동 개전 방식, 리니어 커플러 방식, 전압 차동 개전 방식도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상 보호 방식인데요. 이 위상 보호 방식은 읽어드리면 CT 포화를 방지를 위해 전류를 검출하는 게 아니라 전류의 위상만, 정연파의 위상만 검출해서 비교 모선 사고로 검출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정상 상태는 A 모선, B 모선, C 모선이 이렇게 정상 상태의 위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위상을 읽어드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위상이 틀리면 어떠한 쪽에 사고가 나서 위상이 반대로 되거나 이 모선 사고 시 위상이 틀리면 사고의 경우 위상이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위상 보호 방식은 정상적일 때는 위상이 같지만 위상이 틀릴 때는 위상으로 검출해서 동작한다. 이것도 그 전류 오차라든가 아니면 CT4하나 외부적인 문제로 오동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비교 방식인데요. 읽어드리면 모선에 이어지는 모든 회로에 방향 개전기를 설치하고 그 접점을 시퀀스 회로를 구성하여 여기에 단독으로 어떤 검출 회로를 구성하여 사고 전류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지락 전류가 타고 올라오면 이 부분만 검출해서 그 사고 난 회선만 차단한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개전 방식이 방향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내부 사고는 내부 방향 개전기로 이렇게 동작하고요. 외부 사고에는 반드시 한 개 이상 방향 개전기가 동작하여 접점에 의해 락을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외부에서 지락 사고가 나면
전체가 차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한 모선이 변압기 RST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A 공장, 이거는 B 공장, 이건 C 공장, 이건 D 공장, 이런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면 다른 쪽에서 락해서 이쪽에서 시퀀스 락을 걸어서 이쪽에 대한 사고 전류가 미세하게 타고 들어와도 요 모선은 동작하지 않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문제가 지금 여기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면 전류 방식, 전류 차동 개전 방식, 비율 차동 개전 방식, 뭐 리니어 커플러 방식, 뭐 공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것들의 내용은 실무적으로 뭐 리니어 커플러 방식을 적용하겠다,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을 적용하겠다, 위상 보호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런 예는 실무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류 차동 방식 CT를 걸어서,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이고 이런 시퀀스 회로나 이런 보호 개전 방식 구성하기가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에 이 과전류 개전기를 동작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를 검출해서 이거를 V12나 A12를 트립시켜서 사고를 차단한다. 이 간단한 원리와 간단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가이고 또 회로 구성이나 유지 보수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왜 리니어 커플러 방식, 전압 차동 방식, 위상 비교 방식, 그리고 그런 방식을 설명드렸냐 하면,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시다 보면 꼭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 많이 쓰니까 변압기 모선 보호 방식에는 전류 차동 개전 방식만 막 25페이지 막 3페이지 다 쓴다고 채점관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론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답안지에 보여주신 후에 여러분들은 현장 여론 좋습니다. 결론에 어떠한 보호 개전 방식이 있지만 경제성, 유지 보수성, 안전성, 또 신뢰성 등을 이유로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서, 결론은 그냥 화두만 던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안 쓰니까 꼭 전류 차동 개전 방식만 써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것도 좋은 점수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낙제 점수 주실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답안지 쓰실 때는 이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답안지에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쓰이지는 않아도 이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답안지에 설명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이나 신뢰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전류 차동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결론에서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계산값이 마이너스 2A가 나오더라도 딱 2A, 계산값은 2A지만 어떠한 이유로 여유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결론은 좀 약간 둥그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서 그런지 좀 감기가 걸려서 설명을 좀 이렇게 부족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좀 끝까지 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지하고 있거나 제가 공부했던 자료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서 좀 합격에 좀 여러분들이 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가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